안녕하세요. 공준모에서 수리 영역을 강의하고 있는 김은기입니다. 이번에는 자료 해석 6강 가중평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중평균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두 개의 분수값을 하나로 만드는 거다. 여기서 이제 두 개는 예시인 거고요. 정확히는 두 개보다 더 많은 분수값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 개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분수값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남학생의 평균 점수와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있대요. 그럴 때 전체 평균은 어떻게 되냐? 평균 점수라는 건 뭐죠? 우리 총합과 평균에서 배운 것처럼 전체를 더한 걸 뭘로 나눠야 된다? 항의 개수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뭐가 된다? 하나의 분수, 또 다른 하나의 분수. 그래서 분수와 분수를 뭉쳐서 어떻게 새로운 분수로 만드는 것을 가중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곱셈 더하기 곱셈과 똑같아요. 남학생의 숫자가 많으면 평균 점수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남학생의 평균 점수에 가까워지겠죠. 여학생의 숫자가 많으면 평균 점수는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여학생의 숫자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중평균이 나오면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1. 주어진 분수값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 우리한테 가중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가중치는 분모다. 혹은 구해지는 것이 분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남학생의 평균 점수에서 분모는 무엇일까요? 남학생의 숫자겠죠. 여학생의 평균 점수에서 분모는 여학생의 숫자겠죠. 따라서 가중치인 남학생의 숫자가 높을수록 자기의 점수를 끌고 오는 거고요. 가중치인 여학생의 숫자가 많을수록 자기의 점수로 끌고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중평균은 어떤 식으로 구하시면 되냐면요. 넘치는 넓이와 부족한 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학생이 90점, 여학생이 85점인데 전체 평균이 88점이다 라면 그림이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예요. 88점을 기준으로 남학생, 이 친구의 넓이와 여학생, 부족한 넓이가 둘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넓이가 이 넓이를 채워주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88점을 기준으로 남학생의 넘치는 점수는 몇 점이다? 2점. 그리고 밑변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 밑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분모예요. 그래서 남학생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는 여학생은 몇 점만큼 부족해? 3점만큼 곱하기 어떻게? 여학생의 수로 구성이 된다. 따라서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의 숫자는 3대 2로 구성이 될 거다라고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중평균 나오면요. 그냥 넘치는 넓이와 부족한 넓이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중평균을 어려워하는 진짜 이유는요. 가중평균에 대한 공식이 아니라 이 문제가 가중평균인지 아닌지를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중평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파악은 다음에 두 단계로 구성이 된다. 1. 분수값인가? 분수값이라면 2. 혹시 여러 개의 분수가 모여서 하나의 분수가 되는 형태인가? 저는 이 친구를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의미냐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이면 뭐가 되죠? 전체 학생. 그래서 남학생을 부분 하나, 여학생을 부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이 모여서 무엇이 된다? 전체가 된다. 그리고 분수값인가? 평균 점수와 평균 점수는 분수값이니까 가중평균이 성립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중치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쪽으로 가깝게 끌고 온 친구는 뭐다? 가중치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평균 점수가 남학생과 여학생 중에 어디에 가깝죠? 남학생에 가깝죠. 그러면 여기서 남학생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그냥 단순히 넘치는 넓이와 부족한 넓이 말고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남학생이랑 전체 평균의 높이 차이 얼마죠? 2. 여학생과 전체 평균의 높이 차이는 3이죠. 자신한테 끌고 올수록 밑변이 크다 그랬잖아요. 얘는 2 차이 나고 얘는 3 차이 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가까운 애한테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3을 가져가, 너는 2를 가져가. 전체를 5등분 했을 때 너는 3개를 갖고 있고 너는 2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 풀면서 더 한번 익혀보도록 하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도권 교통만족도 조사 결과래요. 그리고 서울, 경인, 수도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분수값인가? 분수값이다. 그러면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구성하는가? 서울 남성과 서울 여성 모이면 어떻게 돼요? 서울 전체 되겠죠. 가중평균이다. 또한 수도권 전체는 뭐랑 뭐가 모이면 돼요? 경인 전체랑 서울 전체 모이면 수도권 전체 되겠죠. 그래서 가중평균이다. 왜? 분수값이고 왜? 부분과 전체의 형태니까.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서울 지역의 남성 인구와 여성 인구를 비교하래요. 그럼 서울의 남성과 서울의 여성을 비교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런 고민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값을 써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분모를 떠올리라고 부탁을 드려요. 여기 남성에 대한 분모는 뭘까요? 전체 남성분의 매우 만족이라고 선택한 남성, 전체 남성분의 약간 만족이라고 선택한 남성이겠죠. 여성은 어떻게 되죠? 전체 여성분의 매우 만족이라고 선택한 여성, 전체 여성분의 약간 만족이라고 선택한 여성이겠죠. 그럼 분모가 이 친구나 이 친구나 이 친구나 다 똑같죠. 그럼 어떤 걸 이용해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 숫자가 예쁜 친구만 찾아주시면 돼요. 가장 예쁜 친구 저는 약간 불만족으로 보여요. 단지 여러분 매우 불만족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넘치는 넓이와 부족한 넓이가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넘치는 애도 없고 부족한 애도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약간 불만족을 이용해보자. 얼마만큼 차이나? 남성은 0.5만큼, 여성은 0.4만큼. 누구한테 더 가까워? 여성한테 더 가까워. 그러니까 남성 인구가 적은 거 동그라미. 다음 친구, 경인 지역 남성 인구와 여성 인구를 비교하래요. 얘도 똑같은 논리로 가음 중 숫자 제일 예쁜 것만 찾으시면 돼요. 단지 약간 불만족이랑 매우 불만족은 사용할 수 없다. 그거 빼고 제일 예쁜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만족이 제일 예뻐 보여요. 그냥 자기한테 예쁜 거 쓰시면 돼요. 얼마만큼 차이나? 남성은 1.0만큼, 여성은 1.1만큼. 그럼 누구한테 더 가까워? 남성한테 더 가깝네요. 따라서 뭐야? 남성 인구가 더 많아? 동그라미. 다음에 서울 지역 인구와 경인 지역 인구가 궁금하대요. 어떻게 보면 되겠다? 서울과 경인 그리고 수도권 이용해주면 되겠죠. 어떤 숫자가 제일 예쁠까 하다 보니까 여기 약간 불만족도 예쁘고 매우 불만족도 예뻐요. 그래서 매우 불만족 한번 이용해보자. 0.5랑 0.8이니까 0.3 차이나 0.8이랑 0.11이니까 0.3 차이나 둘 다 똑같이 얼마만큼 차이나? 0.3만큼 차이나. 그러니까 둘의 인구는 같을 거다 동그라미.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5번 남성 인구는 서울과 경인 지역이 비교해달래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성 주어져 있는 거 이용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아까 구했잖아요. 뭐라고? 서울 지역 인구랑 경인 지역 인구가 똑같다고요. 그런데 서울 지역 인구는 어떻게 나눴어요? 9덩이로 나눴을 때 남성이 얼마? 남성이 더 머니까 4덩이 가져갔고 경인 지역은 어떻게? 21덩이로 나눴을 때 남성이 어떻게? 더 가까우니까 11덩이 가져갔다고요.
이 친구는 남성이 50%보다 작고 이 친구는 남성이 50%보다 크니까 서울 지역이 많겠다? 아니다. 경인 지역이 더 많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을 4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276번 보도록 합시다. 276번을 봤더니 A씨의 건강검진 대상자의 구강검진 소견 결과래요.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40세와 60세가 주어져 있고 남자, 여자 전체. 분수값이네요. 그러면 부분과 전체가 모였으니까 아하, 가중평균이 성립하겠다. 각주를 봤더니 치료 소견이 없는 경우에만 질병 없음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질병 없음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모두 치료 소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 질병이 있는 비율은 60세가 40세보다 낮대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질병 없는 거로 봤을 때는 60세가 더 높다라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 질병 없는 건 60세가 더 낮았죠. 그래서 X 표시. 다음에 2번. 치주질환 소견이 있는 건강검진 대상자는 60세 남성과 60세 여성이 같대요. 우리 가중평균을 통해서 구해지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모예요. 여기서 치주질환 소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율은 똑같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비율이 똑같은 거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가중평균 값은 뭐다? 남성 조사, 여성 조사 값이라는 거. 그래서 우선 조사 값을 봐야 되니까 제일 예쁜 숫자 찾아보니까 제 생각엔 치석이에요. 남자는 얼마만큼? 0.6만큼, 여자는 0.4만큼 차이 난다. 따라서 우리 반대로 가야 되니까 남자가 몇 명일 때? 2명일 때 여자는 3명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치주 질환은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13.2, 3 곱하기 13.2로 구성이 돼요. 따라서 누가 더 많다? 여성이 더 많네요. 근데 같다 그랬으니까 X 표시. 3번 40세 남성 건강검진 대상자와 40세 여성 건강검진 대상자 수가 같다 그럽니다. 얘도 이제 가중평균 이용해야 돼서 가장 예쁜 숫자 보니까 치주질환 참 예쁜 것 같아요. 얼마만큼 차이나? 1.2만큼, 1.2만큼. 둘의 차이가 똑같으니까 대상자 수 당연히 같겠구나. 4번 전체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 발치 소견 비율이 10%래요. 그러면 60세랑 40세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발치 대상이 10%래요. 전체가. 그럼 얼마로 잡으면 되겠다? 10%. 40세 몇 퍼센트 차이나? 2.5%. 60세 몇 퍼센트 차이나? 1.3%. 지금 넘치는 넓이와 부족한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2.5 곱하기 40세는 뭐와 같다? 1.3 곱하기 60세와 같다. 근데 2배까지는 안 되겠죠. 왜? 2.6이랑 1.3이 2배는 안 되니까. 2배 이상인 건 아니야. 다음에 5번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 충치 소견이 있는 경우가 발치 소견이 있는 경우에 2배라고 했어요. 충치랑 발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배가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죠.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40세랑 60세 한번 봐봐요. 60세는 2배가 넘는데 40세는 2배가 안 되죠. 건강검진 대상자가 알고 보니 40세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40세가 훨씬 더 많은 경우엔 2배 이상이 안 된다. 그래서 5번 X 표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7번 청소년 음료 선호도 조사 결과래요. 그래서 이 친구도 얘도 뭐예요? 지금 분수값 나와 있네요. 분수값 나와 있고 남학생과 여학생 합치면 전체 학생 될 거니까 가중평균이 성립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적혀 있어요. 조사 인원은 몇 명? 3,000명이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 중학교의 남학생, 여학생 2배라고 합니다. 중학교 남학생과 여학생 우선 예쁜 숫자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가장 차이가 적은 카페인 음료 이용합시다. 0.8만큼 차이 나고 1.6만큼 차이 나요. 자신한테 가깝게 땡겨온다고요. 근데 얼마만큼 가깝게 땡겨왔어요? 2배만큼 가깝게 땡겨왔죠. 남학생이. 그래서 2배이다. 동그라미.
다음에 카페인 음료를 선호하는 고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 숫자는 똑같다 그래요. 얘도 비율은 똑같아요. 근데 비율이 똑같은 거랑 뭘 따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인원이 똑같은 건 따로 생각해야 돼요. 주어진 숫자 중에 그나마 예쁜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사이다인 것 같아서 사이다의 차이값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학생은 14.4%만큼 차이 나고 남학생은 1.6을 올려주니까 21.6%만큼 차이 나네요. 그러면 얘 둘 다 7.2의 배수거든요. 3과 2예요. 즉 뭐다? 남학생이 2명일 때 여학생은 3명이구나. 여긴 남학생 2명일 때 여학생은 1명이구나. 자, 그러면 둘이 같겠다? 지금 퍼센트는 똑같지만 학생 수는 여학생이 더 많으니까 같을 리가 없다. 다음에 디귿. 콜라를 선호하는 인원은 중학생이 고등학생이랑 비교하라고 합니다. 콜라 선호? 지금 콜라의 선호에 대한 전체 고등학생은 나와 있으니까 전체 중학생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어차피 50.7이랑 비교하니까 50을 기준 잡아서 보는 거예요. 50을 기준 잡아서 남학생은 얼마나 차이나 보니까 대략 51.2 곱하기 2만큼. 여학생은 얼마나 차이나 보니까 대략 44 곱하기 2. 따라서 뭐야? 넘치는 게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넘치는 게 더 크구나. 그럼 얘 뭐야? 50%보다 더 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선 둘의 차이를 먼저 구하세요. 둘의 차이를 구하면 대략 6 빼주면 되니까 남는 게 76. 그리고 이 76을 세 덩이로 나눠주는 거예요. 두 개 합친 3이니까 세 덩이로 나눠준다. 그럼 한 25 정도 되겠지. 따라서 남학생으로부터는 한 칸만큼 떨어지고 여학생으로부터는 2칸만큼 올라간다. 한 칸만큼 떨어지고 2칸만큼 올라간다. 25에서 2칸만큼 올라가면 한 56 정도 되죠. 그래서 뭐야? 고등학생이 더 적다 해서 X 표시 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이온 음료 선호 비율이 55%래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다? 55 잡아놓고 넘치는 친구 여학생. 여학생은 20 곱하기 3. 부족한 친구 남학생. 남학생은 뭐? 30 곱하기 2. 둘이 똑같네요. 넘치는 거랑 부족한 게 똑같으니까 55%겠다. 동그라미. 정답을 3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는 이직 희망자, 응답자 성별 비율과 희망자의 이직 희망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설문조사 4,000명을 가지고 남성과 여성 설문조사해서 전체를 만들었죠. 그럼 얘도 분수와 분수 모여서 어떻게 전체가 됐으니까 가중평균이다. 가중평균 할 때 항상 분모가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분모는 뭐겠다? 설문조사 응답한 사람. 이 친구의 그런 분모는 뭐겠다? 이직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되겠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합시다. 설문조사자,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래요. 얘는 분모죠. 위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남자는 얼마만큼? 6만큼, 여자는 얼마만큼? 10만큼 차이 난다. 따라서 남자는 전체에서 10을, 여자는 전체에서 6을 가져간다. 그럼 1.5배 이상이네요. 동그라미. 다음에 이직 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대요. 10에다가 얼마? 64 곱해주니까 640. 6에다가 얼마? 8 곱해주니까 480. 남성이 여성보다 많네요. 그래서 이 친구도 동그라미. 다음에 디귿. 전체 이직 희망자 중에 업무 과다로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45%래요. 그러면 우선 요 친구와 요 친구가 몇 대 몇인지 생각하시면 160으로 나눠주면 얜 4, 얜 3. 그래서 남성은 4, 여성은 3이라고 잡아주시고, 궁금한 게 업무 과다라 그랬으니까 요거 잡아준 다음에 몇 퍼센트? 45% 기준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부족한 건 5 곱하기 4, 넘치는 건
7 곱하기 3 넘치는 게 더 많으니까 얼마야? 45% 이상이겠다. 동그라미. 다음에 리을 여성이직 희망자 중에 미래 불안을 사유로 삼은 사람이 400명이래요. 그럼 얘는 우리가 실제 인원을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인원이 4,000명인데 4,000명을 어떻게 16등분 했을 때 그 중에 6덩어리 가져간다. 16으로 나눠주면 바로 나누시기 힘들 수 있어요. 4부터 나누자 1000. 그리고 나서 어떻게 4로 또 나누니까 250. 250에서 6덩이 1,500명. 그 중에 몇 퍼센트? 80%, 20% 뺀다고 생각해 주니까 1,200명. 1,200명 중에 미래 불안을 사유로 삼았대요. 25%. 곱해주심 4분의 1이니까 400명이 아니라 300명이구나. 그래서 리을은 X 표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는 중소기업 퇴사 사유에 대한 내용이래요. 근데 단위가 퍼센트로 나왔으니까 이 친구 뭐야? 분수,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으면 전체 될 거고 소기업과 중기업 모음 전체 1차, 2차, 3차 모아도 전체 된다. 가중평균이 되는 구조이구나. 기억부터 봅시다. 인간관계 때문에 중소기업을 퇴사한 인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적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중평균을 통해서 구해지는 건 퇴사한 인원 아니죠. 뭐예요? 그냥 인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냥 퇴사한 인원이기 때문에 우선 가중평균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 인원을 구한 후에 인간관계를 따로 곱해 주셔야 된다는 점. 예쁜 숫자 찾아보니까 이 친구가 제일 예쁜 것 같더라. 남자는 얼마만큼 차이나? 4, 여자는 6만큼 차이나. 따라서 여자가 몇 명일 때, 2명일 때 남자는 3명이 되는구나. 여기서 인간관계 찾아주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 곱하기 3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죠. 32 곱하기 3 하면 96, 48 곱하기 2 하면 96이니까 우리 3 곱하기 0.4랑 2 곱하기 0.4만 생각해주면 돼요. 해보니까 남성이 더 커서 남성이 적다. X 표시. 다음 친구 소기업 퇴사자, 중기업 퇴사자의 4배 이상이 4배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예쁜 숫자 찾아보니까 인간관계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얼마만큼 차이나? 0.1, 0.4. 그럼 어떻게 돼? 4와 1이다. 4배이구나. 동그라미. 다음에 3차 산업에 종사한 퇴사 인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숫자 값을 쫙 보다 보면 비전부재와 적성 문제의 숫자가 3차 산업 빼고는 똑같아요. 즉 증가한 값이 오직 뭐 때문에 증가했다? 3차 산업 때문에 증가했다는 거예요. 3차 산업은 얼마나 커졌는데 하고 보니까 4.6만큼 커졌더라. 근데 전체 값은 얼마나 커졌나 봤더니 2.3만큼 커졌어요. 3차 산업 4.6이 전체의 2.3을 키웠다. 그럼 뭐야? 4.6 곱하기 3차가 뭐다? 2.3 곱하기 전체다. 3차는 얼마겠다? 전체의 절반. 따라서 50%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리을 육아 때문에 퇴사한 인원은 여성이 소기업보다 많대요. 우리 지금 4대1이라는 것과 2대3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덩이로 나눴을 때 2다. 40%. 5덩이로 나눴을 때 5다. 얼마? 5덩이로 나눴을 때 4다. 얼마? 80%. 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성과 소기업 육아를 곱해 주는 거죠. 여기다간 얼마? 40%, 여기다간 80% 곱해 줄 건데 40%랑 80% 곱하는 거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얘는 1, 얘는 2라고 생각합시다.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해주는 게 더 크네요. 그래서 여성이 소기업보다 적다. X 표시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중평균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러분들이 가중평균을 하실 때 다음과 같이 정리를 좀 해볼게요. 1번 분수꼴인지 꼭 생각해 주세요. 분수꼴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다음에 두 번째로
혹시 여러 분수를 모아서 하나의 큰 전체를 만들 수 있냐? 그래서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꼴이냐를 확인해 주세요. 확인했더니 yes가 된다면 가중평균이 성립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중평균이 성립하면 어차피 더 큰 친구와 더 작은 친구를 평평하게 만든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넘치는 넓이가 있을 거고 부족한 넓이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두 넓이는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높이라는 친구는 분수값이고 밑변이라는 친구는 분모값이에요. 그래서 넘치는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평균으로부터 더 높은 친구, 이 차이를 우리가 x라고 합시다. x 곱하기 분모. 이 친구는 어떻게 y 곱하기 분모로 구성이 된다. 둘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높이를 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밑에 있는 높이, 그러니까 둘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높이에서 남은 높이를 구해주세요. z. 이 z를 밑변의 비율로 나눠준다. 예를 들어 3대 2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체를 몇 덩이? 5덩이로 생각했을 때 더 큰 친구가 자기한테 가깝다 그랬죠. 5덩이로 생각했을 때 두 덩이만큼만 밑으로 내려간다. 3덩이만큼 위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높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6강 가중평균에 대한 내용이었고 우리 7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7강에서 봬요.